최재우 씨 같은 경우는 한 번도 이거 해보지 않은 캐릭터에도 제가 이제 캐릭터를 만들었죠. 그래서 처음에 지우 씨가 많이 힘들어했었어요.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죠. 한국의 맥라이언 같은 쪽으로 한번 가보자. 내가 잡은 건 그거다. 그래서 지우 씨가 기존에 어떤 그 최루성 멜로에 많이 이렇게 연기를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정 반대. 좀 천방지축. 많이 망가져라. 지우 씨는 망가질수록 더 귀엽다. 응? 지우 씨 같은 캐릭터는 이쁜 척 하는 것보다는 망가졌을 때 사람들은 좀 내정을 줄 것이다. 그리고 이 캐릭터에 맞고. 그래서 처음에 그 학교 장면을 먼저 찍었는데 찍어놓고 아우 감독님 너무 어색해 이상해. 그리고 다시 하고. 근데 제가 그랬죠. 아니 더 해라. 더 망가져라. 그래서 한 1도, 2도, 3도 이렇게 도수를 높여서 더 망가뜨렸어요. 그러니까 바로 그거다. 그래서 그 톤을 맞춰놓고 그 톤을 맞춰서 계속 캐릭터를 만들었던 거죠. 처음에 좀 힘들어하더니 그 다음에는 또 역시 참 좋은 배우라는 느낌이 드는 게 그 다음부터는 그 톤에 맞춰서 아주 잘 놀아요. 그러니까 카메라 앞에서 캐릭터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고 잘 그 캐릭터 구현하면서 놀더라는 얘기죠. 그것은 어떤 충분히 본인이 그 캐릭터가 숙지가 되고 몸에 배니까 참 연기를 편하게 잘해주셨다는 얘기가 돼요. 보면 볼수록 매력 있어. 나도 알아. 은수야, 나 정말 후회돼. 오빠 자 그럴래? 액션! 오빠! 카! 그리고 딸 역을 맡았던 친구 같은 경우는 좀 어렵게 캐스팅을 했어요. 그래서 그 역할에 캐스팅되기 위해서 굉장히 로비를 제가 많이 받았는데요. 아마 우리 영화 전체적으로 가장 비즈니스가 로비가 많았던 배역 같아요. 근데 정말 객관적이고 공정하게. 그래서 심사위원 5명이 채점표를 줘가지고 전부 다 각 해당 이제 리딩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또 리딩과 또 인터뷰를 하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점수를 매기고 그걸 종합 채점해서. 그래 대통령 딸이라고 그래서 무조건 물론 캐릭터가 오만해요. 근데 생긴 것까지 오만해버리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. 뭔가 엄마를 없이 자랐고 슬픔이 배어있는 그런 느낌이었으면 했어요. 그래서 슬픈 반항아 같은 느낌을 주기 위해서 임수정 양을 선택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아주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또 하나의 캐릭터가 저기 할인이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그 신광배라고 나오죠. 근데 정말로 아쉽고 다 힘들었던 케이스 같아요. 트랜스젠더 역할이 극 중에 이렇게 나오는 게 별로 없잖아요, 우리나라에. 근데 사실상 우리 영화에서 가장 많이 웃기고 가장 많이 그 영화의 그 영화적 재미의 포인트를 주는 배역이었어요. 시나리오 보면 그게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카린이라는 배역의 분량의 한 70%가 잘렸어요. 70%니까 거의 뭐 배역이 없어져 버린 거죠. 뭐. 그러니까 시나리오 단계에서 한 50%, 그다음에 촬영해서 또 한 20, 30%가 잘린 거죠. 그래서 참 그 친구한테 많이 미안하고. 근데 왜 그러냐면 어려웠어요. 30명 정도의 오디션을 봤어요. 심지어는 트랜스젠더까지 다 봤어요. 근데 전부 맞지를 않아요. 그러니까 그 연기의 맛을 표현을 못 해내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근접한 친구를 한다고 했는데 역시 그 친구도 저도 경험이 좀 부족한 부분도 있었고 그 친구도 역시 본인도 어려워하더라고요. 뭐 연습할 때보다는 실제 촬영하면서 그 부분이 충분히 또 표현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많이 이 커트가 됐었어요. 그래서 카린이라는 캐릭터가 정말 아쉽죠. 우리 영화에서 카린이라는 캐릭터가 제대로 살았으면 훨씬 영화가 좀 더 풍성해질 수 있었을 텐데 그리고 훨씬 상업적으로도 재밌을 수 있었을 텐데 근데 그 이외의 인물 중에서는 참 고맙고 또 너무너무 죄송한 분이 한 분 계시는 게 그 김영일 씨. 참 그 나름대로 그 드라마에서는 그 중견 연기자신데 우리 영화에 참 배역은 원래 컸습니다. 할인이라는 인물하고 이게 로맨스가 엮어지는 인물이에요. 할인이라는 배역이 많이 소위 잘리다 보니까 그 로맨스도 없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없어진 거예요. 그분으로 봐서는.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 불평불만 한마디 안 하시고 끝까지 아주 그냥 거의 변함없이 촬영장을 지켜주셨죠. 예를 들어서 신라호텔 영빈관을 찍는데 아침 보통 8시 정도까지 오시라고 그러는 배우분들을 연기자분들은 근데
밤 11시 반인가 한 물론 카트 저에게 찍었어요. 국민 그때 여러분들은 그 여름이 그걸 더웠는데 하루 종일 기다리면서 한 카트 찍고 또 저기 그 할인의 카페라는 신 그 바에 나오죠. 바에서도 그거 하루 종일 있었어. 그거 하나 찍고. 그리고 또 대통령 나오면 대사 없이 항상 그 옆에 있어야 되고. 정말 그 너무 고생 많으셨고 아마 저기 그분도 지금까지 그러니까 연기 인생이 그렇게 많이 출연하면서 대사도 없고 이런 게 아마 처음일 거예요. 근데 또 경호실장이라는 역할은 그 중량감 있는 인물이 뒤에 딱 대통령 뒤에 받쳐줘야 또 이 그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유용이 살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에서 또 그 최선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 또 죄송했었다고 꼭 전하고 싶습니다. 예. 이범수 씨 같은 케이스는 제가 개인적으로 이범수 씨 팬이에요. 예. 그 이범수 씨 그 그래 가끔 하늘을 보자부터 해서 그 뒤로 계속 그 단역으로 나올 때부터 뭐 태양은 없다 해서 그 아줌마 머리라던가 또 뭐 아나키스트에서의 모습들 또 그 해가 서쪽에서 뜬다면서는요 그 배달원으로 잠깐 나와요. 뭐 근데 저는 다 기억을 하거든요. 그래서 항상 좋아하는 배우인데 이렇게 최지우 씨하고 같은 회사 같은 팀 소속이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이제 부탁을 했죠. 그래서 서로 최지우 씨랑 품앗이 하기로 하고 품앗이니까 나중에 이제 지우 씨도 그러더라고요. 아 범수 오빠 작품 한번 출연해 줘야 된다고. 그래서 출연하시게 된 거죠. 그리고 한 신이 더 있었어요. 저기 원래 나오기는 신이 한 신이 더 있었는데 저기 노숙자들이 여기 지하철을 타러 오는 대통령을 에스컬레이터에서 만난다는 거 설정이 있는데 그 신이 좀 빠졌는데 그 신이 빠진 대신에 마지막에 그 웨이터 한민욱 나오는 전단지를 그걸로 대치를 했죠. 그래서 그게 사람들이 많이 웃던데 하여튼 저는 개인적으로 이범수라는 배우의 팬이고 그래서 잠깐 동안 같이 했었지만 참 작업하는 동안 즐거웠습니다. 네, 대통령 피아노 치는 대통령 이번 작품 카메오로 출연하게 돼서 기쁘고요. 제가 조그만 힘이나마 이 작품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더없이 기쁘겠습니다. 좀 노숙자 역을 맡았는데 좀 재밌게 또 리얼하게 여기는 아무 쳐도 돼요? 그건 안 입을 건데. 장면을 표현했으면 하는 게 오늘 바람인데요.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.